네, 문민환 선수가 득점 하나 터뜨리면 멀티골 넣는 것이 무조건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웬만하면 해요, 웬만하면. 몰아서 넣기 때문에. 조원석 캐스터가 문빠입니다. 네. 아, 예? 약간 좀. 슈아! 안녕하세요, 슈리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짜장호 조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짜장 6호 류채영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또 많은 성원 덕분에 이 여충 매거진이 1호에서 그치지 않고 2호까지 지금 여러분께 찾아뵙게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갈까요? 성공했습니다. 최다 조회수던데요? 맞아요. 네. 또 도와주신 이 캐스터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또 감사하게도 현재 최다 조회수를 계속 찍고 있고요. 일단 사실 좀 개업발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 조회수가 앞으로 조금씩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많이 1호라고 많이 들어오시지 마시고 계속 그냥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해 주신 대로 처음 저희와 함께하는 이 류채용 캐스터가 들어왔습니다. 예, 또 최다 조회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무런 지분이 없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정식 소개를 한번 가볍게 해드릴까요? 네, 본인 어떤 분인지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이탑 21 스포츠에서 캐스터 맡고 있는 캐스터 류채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력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2년 4개월 됐습니다. 2년 4개월. 제가 이제 2년이 막 찼고요. 제가 1년 3개월 정도 됐죠. 그렇죠. 이 짜장새우에서는 막내지만 회사에 가면 또 왕고다. 육채용. 그렇죠. 육채용. 짜장 6호. 짜장 네, 육채용. 그렇기 때문에 육채용이고요. 물론 회사에서는 제가 짬킹이긴 하지만 유튜브에서만큼은 제가 오늘 막내고 네. 선배님들한테 또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나고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는 아무런 저희가 소득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진짜 실질적인 권력자는 이분이시고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그래도 저는 제 채널에서는 최대한 권력을 또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럼요. 성적에 따라서 앞으로 이 차후 출연진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또 결정된다는 점. 제가 그런 거예요? 최현준 네. 캐스터는 확실하게 이기겠습니다. 제가 성적 보고 판단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성적 보고? 오케이. 근데 잘못해서 이제 시림프가 나가는 경우는 오, 네. 이것도 갑자기 세 명이서 그렇죠. 그러니까요. 블론돌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바퀴돌이 빠질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저랑 원석 씨랑 현준 씨랑 채널 주인은 어디? 저희 여기 근데 못 빌려요 그럼. 맞아요. 여기 네. 이제 장소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있어야 없기 때문에. 되니까. 네, 사실 뭐 무료 스튜디오가 곳곳에 있긴 해요. 있긴 하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익숙해졌으니까. 네. 자, 먼저 오프닝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승부 예측을 했는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 서울 경기 조원석 최현준 1대1 무승부했는데 스코어까지 딱 맞췄고요. 야. 제가 중계했는데 저만 틀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종 화천 경기 조원석 캐스터가 중계를 했고요. 2대1 화천승, 2대0 화천승, 3대0 화천승 했는데 이 추가못들 다 틀렸습니다. 반대로 세종이 2대1로 이겼죠. 맞아요. 저는 근데 스코어 이거 바꾸면 맞긴 하거든요. 세종승으로 바꾸면. 그건 맞아요. 어쨌든 심각하네요. 네. 지금까지 적중률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인천 문경 경기는 이거 0대0 무승부가 나왔고요. 네. 류치호 캐스터가 중계를 해주셨는데 조원석 인천승, 최현준 무승부, 김재현 문경승 봤는데 최현준만 맞췄어요. 네, 야. 결과를 맞췄죠. 인천 문경은 결국 그 이전 예측이 셋 다 갈렸군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음. 셋 다 다르게 예측을 했는데 최현준만 맞았고요. 마지막 상영 수원 경기는 이것도 아무래도 이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 틀렸습니다. 다 헛발질했습니다. 심지어 득점자까지 맞아요, 예측했어요. 맞아요. 득점자도 저희 보시면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강강나. 네, 근데 심지어 득점자 하나도 안 맞네. 다 틀렸어요. 진짜 다 틀렸습니다. 단 한 명도 맞추지 못했고 전전이었어요. 네, 정말 전민지. 네. 설레발을 다치고 나서 적중한 게 하나도 없다. 네, 그래도 이 못난 놈들 중에 도토리 키재기를 해보면 최현준이 그래도 2개 맞췄고요. 아, 그렇죠. 조은석 캐스터가 하나 맞췄고요. 저는 다 틀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좀 혹시 위기감 때문에 최현준 캐스터를 안 부른 어쩔 수 없는 네. 상황이 있었고 네. 그거는 나보다 네. 축자랄일 수 없다 게스트가 약간 이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축자랄에 대한 욕심은 일단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내려놨고요. 워낙 축구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일단은 저는 추가를 모신 걸로 정리를 하고 최현준 캐스터가 축자랄인데 오늘 없으니까요. 네.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그나마 축자를 했어요. 그나마 축자랄 네. 축구인 정도로 하시죠. 아예 저는 네. 축구인 하겠습니다. 네, 저는 비축구인.
그럼 이제 오늘 또 비추. 또 예측을 하면서 그렇죠. 축자랄 2호기를 또 가리는. 맞습니다. 네. 다음 3호 시간에는 저희가 이 2호 때 예측을 가지고 이 패널을 만들어서 오. 축자랄이 누군지 네. 목에다 걸고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 말 다 따르기로. 아, 왕 게임인가요? 숫자란이 왕 게임? 숫자란이잖아요. 그 사람이 진행하는 네. 걸로 하면 아, 어떨까요? 진행이요? 진행은 씨름포가 해야지. 아이고 또 이렇게 남의 채널에. 네. 아니, 추갈못은 뭐 거의 인두를 지지는 걸로 해서 이말이잖아요. 이말이다. 네. 그거 어떻게 설마 없어요? 레이저 치료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네. 이번 예측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오프닝 토크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우리 U17 여자 아시안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쭉 팔로우하고 있는데 일단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박수 한번 힘차게. 너무 잘했어. 수고 많았습니다, 진짜. 우리 애기들. 네, 저희가 사실 지난 방송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결과를 가져온 우리 대표팀이었고요.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졌지만 중국과의 3, 4위전에서 정말 멋진 2대1의 승리를 따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경기를 사실 저도 정말 우려하면서 봤었거든요. 네네. 중국 자체가 여자 축구계에서는 엄청난 강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를 하면서 봤는데 그래도 우리 국가대표팀이 이 위기 구간도 많았지만 결국 잘 버텨내면서 또 KC 선수의 두 골에 힘입어서 결국은 월드컵 진출을 자력으로 또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제가 경기를 쭉 다 보지는 못했는데 이 득점이 터진 타임라인을 보니까 KC 선수 첫 골은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좀 길게 무실점을 유지하길래 이거 정말 해볼만 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예, 후반전에 좀 막판에 실점을 허용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만 보더라도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중국이 워낙 거세게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잘 막아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이번 17세 이하 팀이 그동안의 경기들을 보자면 좀 무너지는 경기에서 한 번에 무너지는 맞아요. 그러한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걱정이 들었었는데 후반 막판에 실점을 허용하고 또 곧바로 추가골을 KC 유진페어 선수가 기록을 하면서 그 골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격골 허용하자마자 바로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 정말 직관을 했으면 또 라이브로 지켜봤으면 정말 짜릿했을 것 같은데 예. 그걸 놓친 게 전 너무 솔직히 말해서 아쉽고요. 조원석 캐스터 좀 이번 대회 저희가 이렇게 박수를 친 것,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도 박수를 친 것, 3위가 정말 중요했던 대회였잖아요. 그렇죠. 3위까지 이제 U17 월드컵 진출권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결국에는 3, 4위전에 승리를 해서 중국은 이제 월드컵 못 나가고요. 맞아요. 저희가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국을 나와 이렇게 나가? 네, 나가 하고 우리가 또 월드컵 무대로 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방송에서 했었는데 이 월드컵 무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고등부 선수들이 한정적인 대회 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고등부 팀들이 많은 편도 아니고 결국은 연맹전 4개 대회가 1년에 농사라고 한다면 농사일 텐데 그 국제 대회에서의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아시안컵에서의 이번 결과가 중요했었는데 월드컵 말 그대로 국제 중의 국제 무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야말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월드컵 대회에 출전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또 성장할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선수들이 같이 팀을 만들어서 달려나가야 할 하나의 목표가 더 생겼다는 점에서 더 열심히 훈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이번 대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쳐나갈 기회도 있고 또 그 고쳐나간 부분들을 다시 검증받을 기회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 U17 저희 월드컵 우승했잖아요. 네, 그때 세대들이 지금 여자 축구를 이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월드컵에 나간 세대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조금 더 잘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월드컵에 진출했다는 의미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또 저희가 이 U17 국가대표 영상 그 대회 전에 제가 혼자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보시면 또 많은 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 보실 수 있으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 그 영상 가서 많이들 또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KC 선수가 끝나고 인터뷰를 했어요. 대본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인터뷰에서 좀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번 대회 출발이 사실 좋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토너먼트로 올라오면서 좀 경기력이 올라왔는데 저희 눈에도 그게 보였거든요. 네. KC 선수는 다음 토너먼트에서는 시작부터 좀 발을 잘 맞춰 나갈 수 있게, 시작부터 강하게 시작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KC 선수의 이런 인터뷰 좀 어떻게 보시나요? KC 선수가 확실히 어른스럽네요. 그쵸. 네. 네. 축구 실력도 그렇고 네. 많이 좀 성숙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여자 축구 선수들의 이런 멘탈적인 부분이 저는
뭐 선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KC 선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또 유소년 국대 선수들이 확실히 멘탈적인 부분까지 잘 단련을 한다면 더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의 경쟁, 지면 집에 돌아가는 그런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의 경쟁들이 쌓이고 쌓인다면 그런 멘탈적인 부분들도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U17 여자 아시안컵 3위를 기록했고요. 잠깐 또 결승전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한테 7대0으로 이긴 북한이 결국 우승을 했네요. 아 그렇죠. 네, 북한이 역시 우승할 줄 알았어요. 네, 저도. 너무 잘하길래. 네. 일본이랑 할 때랑 북한이랑 할 때를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같은 상대였으니까 네. 북한은 정말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네. 그래도 일본한테는 우리가 꽤 긴 시간 동안 또 버텨냈던 모습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북한은 약간 그 야구 빠따 들고 때리는 느낌인데 일본은 그냥 회초리로 착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야구 빠따와 네. 회초리. 야구 빠따 너무 아팠어요. 근데. 네. 7대 맞아가지고 네. 배트로 또 네. 7대. 너무 무서웠습니다. 네. 어. 그때만 해도 참 분위기 안 좋았는데 네. 다행입니다. 일단 결과가 좋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또 개선할 부분 잘 개선해서 월드컵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주간 떡해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WK리그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11라운드 경기 리뷰를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 아 그래요? 네네. 저희가 이제 여왕기도 하기 때문에. 오, 편집 좀 잡고 가시죠. 네. 괜찮습니다. 이거는 짜장 PD가 알아서. 짜장님 너무 혹사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근 흔들어주세요. 당근 자막 띄워주세요. 이거는 좀 끝나고 후속 영상으로 좀 올려주세요. 네. 짜장 혹사 영상으로. 역사 논란. 저희가 비하인드 다 꼼꼼히 모으고 있거든요. 좋아요. 짜장 PD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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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짜장 PD가 대전 사람이에요. 사랑합니다. 대전 어디 혹시? 저기 궁동이었나? 어운동이에요. 어운동. 네. 저 둔산동입니다. 오. 네, 아무튼 대단하다 시티즌. 두 분 언젠가 또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잔 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주간 떡회로 들어가서 11라운드 경기부터 한번 다시 돌이켜 볼 텐데 경주와 서울의 경기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이 경기 좀 경기 시작 전부터 주목을 받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장세기 선수 200경기 출전이었고 또 박민정, 광민영 선수의 쌍둥이 더비가 펼쳐지는 경기였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주는 서울 상대로 지금 21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었는데 지난번 무승부로 이제 22경기째 무패가 됐습니다. 네. 17승 5무의 절대 강세를 좀 이어갑니다. 경주는 백포로 다시 돌아온 모습의 라인업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김진희 선수가 센터백 자리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정말 특이하죠. 김진희 선수는 이번 시즌에 3개의 포지션을 거의 주 포지션처럼 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경기에 또 끝나고 나서 큐카 선수가 라커룸에서 혼나고 눈물 흘리는 모습도 저희가 포착을 했었는데 오늘은 또 그 아픔을 말끔히 씻어내는 선제골을 기록을 했던 큐카와 선수고요. 경주가 좋은 경기를 보여줬습니다만 서울도 이제 뒷공간 노리는 패턴을 주로 활용을 하면서 한채린이나 장유빈 선수를 앞세운 빠른 공격을 보여줬고 결국은 후반전에 세트피스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전에 이 세트피스가 나온 것도 물론 그 하나의 장면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긴 했지만 김민지가 투입이 되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또 칭찬을 해드린 김민지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김민지 선수가 오늘 공격 포인트는 없었습니다만 역시 좋은 활약 그리고 박희영 선수의 코너킥이 그대로 최혜슬 골키퍼의 약간의 실수가 겹치면서 골이 됐던 것 이런 것들이 겹쳐서 1대1의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경기 혹시 좀 하이라이트로 좀 보셨나요? 네, 경기 다 챙겨봤는데 네. 경주 한수원과 서울시청 사실 두 팀 모두 승리가 정말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만큼 양 팀 모두 어느 정도 배수의 진을 치고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했는데 결국은 또 공평하게 무승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지금 이렇게 되면서 5경기째 무승이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순위가 많이 떨어졌어요. 경주가 5위입니다 지금. 지금 세종이 4위까지 올라왔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경주는 좀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선두권 도전을 위해서는 빠른 승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세종 화천 경기 여기서 좀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세종 화천 경기에서 결국에는 세종이 승리를 했었고요. 네. 1729일 만에 화천을 이야.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거 오프닝 기가 막히던데요? 네 1-7이고 네. 네 제가 짰습니다. 맞아요. 1-7이고 대첩 이제. 네. 네.
이렇게 오프닝에서 하나 던졌는데 그게 딱 결국에는 들어갔잖아요. 맞아 들어갔죠. 네. 아니 세종이 처음부터 너무 잘했어요. 물론 바람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전반전부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어서 바람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었거든요. 그럼 세종의 공격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화천이 좀처럼 앞쪽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세종이 그 점을 이용해서 처음에 이 프리킥으로 김소희 선수가 왼쪽에 있는 신담영 선수에게 바로 밀어주고 그대로 열린 공간 슈팅 진짜 깔끔하게 득점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반전에 또 추가적으로 노한을 선수의 이 헤더 슈팅이 나오면서 2대0으로 앞서갔었던 세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반전에는 이제 진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화천이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세종이 정말 잘 버텨주고 있었고요. 버티면서 결국에는 끝까지 리드를 지켰지만 마지막에 또 득점이 있었습니다. 화천의 득점이 있었는데 박은혜 선수의 슈팅이 있었어요. 슈팅은 아니고 크로스였거든요. 근데 크로스를 올렸는데 갑자기 바운드가 튀고 속도가 한 2배가 되더니 화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중계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얼었습니다. 약간 네, 애로사항이 네, 있었죠. 2초 동안 얼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얼었기 때문에 네네. 같이 얼었다가 그때 이제 나중에 꼭 득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결국에는 그렇지만 화천을 쫓아가다가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면서 세종에게 승리를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여자 축구 경기들에서는 이렇게 좀 바람이 의외의 변수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특히나 여자 축구에서 조금 더 이런 환경적인 영향들이 더 큰 것 같은데 네네. 또 저희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인천 문경 경기에서도 네. 비가 지배적인 역할을 했던 경기였는데 이번에는 또 바람이 큰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본다면 세종 제갈량스러운 승리가 아니라 아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네. 일부러 바람을 불게 만들었어요. 그냥 바람 왼쪽에서 오른쪽 분다 하고 세종이 바로 그렇죠. 진영 선택. 예. 네. 윤가리랑 네. 윤덕현 감독님이 그렇네요. 또 동풍을 불어오면서 네. 승리를 챙긴 게 아닐까 적벽대전 싶- 1729. 국대 감독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네, 바람도 그럼요. 쓸 줄 알아야 된다. 세종의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세종이 앞서 말씀드린 이 경주를 제치고 네. 4위로 또 올라가게 됐던 승리가 있었고요. 맞습니다. 신담영 선수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 그 골 넣으면 신담영 선수가 네. 진짜 많이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죠? 그냥 방방 뛰어요 계속. 그 시그니처 표정이 있어요. 네네. 이게 같이 어깨 동무하고 맞아요. 하는데요? 뭐 엄청 기뻐가지고 웃음이 한 5분, 아까 5분은 5분은 좀 가자. 한 1분 동안 계속 웃고 있어요. 아, 네. 심지어 이날 경기에서 MVP 수상이 있었거든요. 네. 신담영 선수가 받았는데 처음에 나올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웃고 있어요. 진짜. 보면 볼수록 기분이 네. 좋아지는 이 신담영 선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시즌 신담영 선수가 첫 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기분이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종도 홈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또 따내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유치원 캐스터가 직접 중계한 인천 문경 경기입니다. 네, 결과는 0대0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0대0이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경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경기 자체로만 보면 정말 재밌고 수준이 높은 경기였는데 네. 특히나 원정팀 문경상무 여자축구단의 경기력이 상당히 물이 올라왔다. 그 부분이 정확히 보였던 경기력이었어요. 그렇군요. 비가 많이 내렸던 인천 남동아시아드 구장이었는데 또 우천시의 문경 예. 저희가 또 우천상무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천상무는 정말 막을 수가 없는 팀이거든요. 네. 혼자서 판초우이 입고 뛰는 그런 네. 맞네요. 문경상무의 경기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전반전에는 두 팀 다 전방 압박 정말 강하게 하면서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서로의 공격을 차단하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장면은 없었는데 후반전이 되면서 조금 더 압박 강도가 약해지고 양 팀의 공격진이 자유로워지면서부터 기회가 많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득점이 못 들어간 건 양 팀의 결정력 부재. 네. 최근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문경상무 쪽에서도 결정적인 기회들이 많았는데 결정력에서의 아쉬움이 있었고 인천현대제철도 부상자가 이번 시즌 특히 공격진에서 맞아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가 아닌 잇몸으로 씹어가면서 지금 무패를 이어간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진이 결국은 많은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하면서 0대0 이런 스코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 짚어주신 대로 양 팀 모두 최전방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팀들인데 네. 인천은 좀 많은 선수들이 떠나면서 득점으로 해결해줘야 될 선수들이 좀 새롭게 영입이 됐는데 그 선수들이 또 지금 부상을 당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사실 손아연 선수가 시즌 출발할 때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 기대도 정말 컸었는데
손아연 선수 부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엔게샬 선수 역시 이번 시즌 아예 못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네스도 중간에 부상을 당했고 또 서지원도 부상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인천이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경도 제가 이명 감독을 만났을 때는 노진영 선수를 이번 시즌에 주포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이 노진영 선수가 아무래도 뭐 시즌에 10골, 뭐 20골 이렇게 넣어줄 수 있는 유형의 공격수는 사실 아니잖아요. 예. 다른 유형을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도 노진영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가 정말 빛났었는데 노진영 선수가 가운데에서 잘 버텨주면서 그때 이 고유진 그리고 홍예지 수비 라인을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대단한 거죠. 예,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WK 리그 내 뭐 폼으로만 본다면 이 두 수비 라인이 최고의 수비 라인이거든요. 거의 뭐 원투펀치예요 지금. 맞습니다. 네, 네. 그 수비 상대로도 밀리지 않으면서 다양한 세컨 찬스를 내줬고요. 또 노진영 선수 이외에도 박예나 선수의 이야,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문경상무가 강팀 인천현대제철을 상대로 활동량 부분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저희가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했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영향도 없잖아 있었을 수 그렇죠. 있겠어요? 그 인천이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도 치렀고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잇몸으로 축구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 잇몸을 가지고 혹사를 하고 있어.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렇죠. 잇몸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인천이 약간 직권을 한다고 했잖아요. 보여주세요. 축구.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상황극 한번 해주세요. 근데 맞다가 퍽 그죠? 이러면 득점이에요. 네. 계속 이렇게 비틀비틀대다가 이렇게 딱 치거든요. 득점. 중국어 좀 섞어주시면 안 돼요? 아 축구 네. 축구이군요. 네. 축구. 성룡처럼 제키찬처럼 해줄 수 있는. 샴마 스프 하다가 쫙 이렇게 아 네. 좋습니다. 아, 주인장보다 더 노력하는 게스트들 네. 정말 사랑합니다. 짜장새우의 흥행을 위해서. 근데 이번에는 아, 직권이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상대는 그 우천 상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피하더라고요. 계속. 경계근무 완벽했습니다. 네, 완벽했어요. 판촉이 네. 있고. 네. 자 이렇게 0대0 무승부 인천 문경 역시 또 의외의 결과가 나왔고 또 하나의 이변 창녕과 수원 경기 아. 이것도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2대2 무승부였고요. 창녕이 전반 초반부터 그동안 필드골이 많이 터지지 않았는데 연속으로 또 필드골을 집어넣으면서 필드골을 2골이나 넣었던 경기였는데 그래서 2대0으로 먼저 앞서 나갔어요. 좀 득점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후미나 선수의 크로스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반대편에서 쇄도에 들어오던 이혜은 선수가 이걸 마무리를 했습니다. 왼쪽 윙백 자리로 이혜은 선수가 나왔던 것으로 저는 봤는데 윙백의 높은 전진을 활용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던 창녕. 사실 수비할 때는 5명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차곡차곡 내리면서 상대의 공격을 좀 막아내고 공격할 때 또 순간적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푹푹 찌르는 한 방이 있는 창녕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격 패턴들을 좀 더 활용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또 이 수원이 라인을 실점한 이후에 더 끌어올리다 보니까 이은영 선수에게 뒷공간이 나오는 장면도 있었고 그렇게 또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또 후반전에는 완전히 또 수원이 흐름을 가져오면서 창녕은 좀 내려앉는 패턴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도 창녕의 집중력이 사실 줄어들진 않았거든요. 네, 내려앉은 상태에서 잘 지켜내고 계속 한 번씩 역습할 수 있는 찬스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좀 세밀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것이 2대0에서 더 벌리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고 그러면서 후반전 초반에 전은아의 득점 또 후반전 이 막판 혼전 상황에서 전민지의 데뷔골까지 터지면서 수원FC 위민이 역시 강팀의 저력을 보여줬던 승부가 됐습니다.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이거 수원FC 위민은 사실 경기 도민체전을 치르고 왔던 그렇죠. 경기였어요. 체력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경기 도민체전에서 우승을 하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지만 역시나 수원은 수원이었습니다. 처음에 2개의 득점을 헌납을 했지만 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는 팀이 수원이잖아요. 아, 네. 특히 그 중에서 문라 강전의 득점이 대부분입니다. 진짜. 맞습니다. 물라강전. 물라강전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네. 지난 1회에서도 제가 봤어요. 아, 오. 네. 네. MNK. MNK. 최준 캐스터가 또 중계 중에도 언급하더라고요. 수원 중계 중에. 아 그래요? 네, MNK 라인이죠? 이러면서 언급하더라고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근데 일각이 본인이에요. 네. 본인이 그렇게 불러놓고 정말 뻔뻔하네. 네. 최준 캐스터는 오늘 이 자리에 없지만 앞으로 또 몇 번 언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수원 들어가는데 알겠어요. 전 물라 강전하겠습니다. 물라강전이요. 물라강전. 물라강전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11라운드 경기 결과 다 짚어봤고 13라운드 승부 예측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촬영 날짜가 12라운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업로드가 12라운드가 아마 끝나고 나서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12라운드 예측은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 한 라운드 건너뛰고 13라운드 승부 예측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문경과 경주 중계진은 저와 권혜은 해설위원 함께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시죠? 저는 문경이 경주를 상대로 2대1 승리. 이야 저 승리 봅니다. 혹시 일기예보 보셨어요? 네? 일기예보 저 아마 그때 비 올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쑤셔가지고. 문경의 승부 예측을 하려면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돼요. 삭신 상태를 보거나 네. 그렇죠. 삭신 상태를 보거나 조원석 캐스터가 2대1 승리 보셨죠? 네. 오. 유치원 캐스터는 어떻게 보시죠? 저는 무승부 예측합니다.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본다면 경주한 수원이 선제골을 넣고 오, 득점골을 문경 상무가 기록하는 네. 이렇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대1 무승부가 되는 예, 건가요? 1대1 오. 무승부를 예측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4라운드인가요? 3라운드인가요? 연속으로 지금 경주 경기 준비하고 네네. 있는데 지난 라운드도 사실 제가 경주를 믿었는데 경주가 마지막에 실점하면서 미끄러졌거든요. 아하. 한 번 더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해가 일단 쨍쨍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예. 쨍쨍한 하늘 비오다던데요? 아래서 경주가 2대0의 승리를 장마시장. 챙기지 않을까. 경주에서 권대장대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아, 경주 팬분들 얼마나 많으신데. 경주 좋아요, 진짜. 이번 시즌 경주 팬분들 진짜 열심히 저 하시거든요. 포항 사람의 경주 좋아요. 자,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경기 봤고요. 이제 인천 수원 류채용 캐스터와 김수혁 해설위원이 중계하는 경기입니다. 본인이 중계하니까 먼저 한번 예측 한번 가능할까요? 저는 감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인천의 무패가 깨지지 않을까. 오! 사실 큰 고비거든요. 네. 오늘은 또 인천이 화천을 만나고 네. 그 다음 경기가 수원을 상대하는데 전 두 경기 중 한 경기에서 무패가 깨질 거라고 보는데 아하. 일단 수원전에 제가 베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코어까지 예측을 하신다면요? 수원FC 위민의 2대1 승리를 감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완정팀 수원의 2대1 승리. 예. 자, 수원 예측할 때는 저희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득점자. 이거 해야죠. 예, 지난번에도 그 설레발 다치시다가 결국은 득점자 한 명도 못 맞추고요. 한번 해보시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해보면 압니다. 아, 저도 한번 쪽팔려봐라. 네. 처음 들어왔으니까. 네, 한번 해보시죠. 아하, 조금 고민이 필요한데 수원의 득점자 일단 첫 골은 문미란. 네. 그리고 두 번째 골은 제가 또 뻔하게 가면 안 되니까 오. 예. 이영서로 가겠습니다. 이영서요. 정말 이건 진짜 축자랄만 할 수 있는 픽입니다. 아, 그냥 축자랄이 할 수 있는 픽은 아니고 네. 축자랄 인척하고 싶은 그쵸. 사람이 약간 넣을 것 같으면서 안 변화고. 넣을 것 같은 예, 네. 그렇죠. 약간 밋밋한 변화고. 예, 맞습니다. 아, 네. 이영서 선수 괜찮은데요? 클러치 능력이 네. 있는 이영서 선수기 때문에 네. 제가 이영서 선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인천 득점자는요? 2대1이니까. 인천의 득점자 이소희 선수 한번 가겠습니다. 이소희. 좋네요. 폼이 좋습니다. 이소희 선수. 좋습니다. 자, 류청 캐스터인데 제가 조원석에다 잘못 썼네요. 네. 자, 조원석 캐스터는요? 저도 아까부터 2대1 수원 승리. 2대1 수원 역시 같은 네. 결과. 득점자 저 문미라. 문문. 저 문문으로 갑니다. 지난번에도 문문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문문강. 그때 문문강이었죠. 문미라 선수를 굉장히 또 그러니까. 신뢰하는 조원석 근데 캐스터. 문미라 선수가 득점 하나 터트리면 멀티골 넣는 거 무조건 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웬만하면 해요, 웬만하면. 오. 몰아서 넣기 때문에. 조원석 캐스터가 문빠입니다. 예? 약간 좀. 예, 조원석 와, 캐스터가 진짜 매운맛이다. 조원석 캐스터가 유튜브기 때문에 네. 와. 이거는 짜장 PD님이 뭐 알아서 지켜주세요. 저 알아서 좀. 저 달을 좋아합니다. 예, 알아서 달님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햇님도 좋아하고 당님도 좋아하고. 저희가 사실 라이브 런칭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는 저 부르지 마세요. 햇님만. 왜 그러세요? 평생을 라이브 방송만 해오신 분이 그러면. 또 예. 유튜브니까 짜장 PD님이 짜장 알아서 PD님. 해주실 거라고.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근데 재밌었어요. 예. 처음에 바로 넣는 거 아니에요? 문빠입니다. 시장 영상에. 좋아요. 캐스터가 문빠입니다. 네? 힌트로 각이 또 잡혔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 득점자도 가셔야죠. 저는 장창하겠습니다. 역시 또 장창. 정배로 가시는군요. 저 정배 중이에요. 장창 춤은 좀 좋아요. 그렇다.
네. 정배파. 네. 정배 요정입니다. 정배요정. 네. 좋아요. 좋습니다. 엔젤 같은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장창. 저는 이제 두 분과 다르게 네, 저는 인천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인천 승리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고요. 추가것의 예측이죠. 네, 그리고 추가것의 예측이고요. 추가것의 네. 예측이죠. 인천의 또 몰라요? 2대0 또 2대0 몰라요? 승리 한번 네. 보겠습니다. 2대0 승리. 네, 2대0 승리 우와. 한번 보겠고요. 득점자가 저도 지금 인천의 공격진이 살짝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서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고유진 하나 보겠고요. 오, 일리 있어요. 일리 네, 있어요. 고유진의 세트피스 한 방, 요코의 한 방. 이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픽도 그 제 이영서 선수 픽대로 좀 축자를 인척하고 싶은 픽. 일단 변하고 두개 예. 들어갔습니다 지금. 커버볼. 네, 벌써 지금 또 캐스터들이 헛발질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헛발질 화천 대 서울 조원석 캐스터의 중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예측해 주시죠. 저는 화천이 서울을 상대로 2대0 승리. 2대0 승리. 네. 서울이 승리가 잘 없고 화천은 이제 1위를 추격해야 되거든요. 네. 화천이 지난 경기는 아쉽게 졌지만 네. 지난 경기라고 하면 일단 11라운드입니다. 11라운드. 11라운드 아쉽게 졌지만 이번 경기에서 12라운드, 13라운드 살아나면서 1위를 추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류청 캐스터부터 갈까요, 그러면? 네. 저는 사실 촬영 전에는 3대0 승리를 예측했는데 네.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3대1 화천의 오, 승리로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서울시청이 요즘에 제가 서울시청 경기를 한 2번 정도 중계를 했는데 네. 공격에서의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은 것 같더라고요. 오. 그래서 장유빈이나 한칠이나 이런 선수들이 파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골도 못 넣지는 않을 것이다. 강팀 화천을 상대로도 득점력을 보여줄 것이다. 해서 2대1 화천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3명 다 화천 승리를 예측한 거네요. 그렇네요. 그러네요. 결국은 오. 3명 다 화천승인데 저희가 이렇게 개떼같이 몰려갔을 때 그러니까요. 지난번 그 세종 화천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네, 세종화천이랑 상영수원 경기를 저희가 다 화천승 수원승 했는데 속된 표현으로 개같이 멸망했거든요. 네. 과연 이번에는 맞출 수 있을지. 자, 마지막 경기는 창녕세종입니다. 최현준 캐스터가 중계를 하고요. 이거는 자리에 없는 분이시니까 저부터 좀 예상을 하면 저는 이 경기 무승부 나올 것 같아요. 네. 세종이 막 득점력이 강한 팀이 아니기도 하고 네. 창녕도 어느 정도 지금 혈이 뚫렸기 때문에 1대1 정도로 비기지 않을까. 네,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1대1 무승부. 네, 류청 캐스터 어떻게 보시죠? 저는 0대0 무승부 봅니다. 0대0 무승부. 한 골도 안 터질 것이다. 제가 재영 캐스터랑 뭐 스코어까지는 안 겹치더라도 네. 좀 결과가 겹치는 게 많아서 걱정은 되긴 합니다. 네. 걱정은 되지만 이번 경기에서 두 팀 모두에게 좀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창녕이 또 세종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0대0 스코어까지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조원석 캐스터는요? 저는 원래 무승부였거든요. 네네. 바뀌었습니다. 세종이 한 골 넣고 이깁니다. 0대1 원정팀 세종승. 앞에 있는 추갈모 2명의 선택을 보고 아니요. 피해간 건가요? 아니요, 한 명이요.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네. 야, 오늘 지금 상당히 제가 많이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맞췄어야죠. 그러게요. 네. 이번 예측 한번 두고 보시죠. 네. 인천이 해줄 겁니다. 인천 화이팅! 네, 자, 이어서 세 번째 토픽입니다. 주간 떡회의 두 번째 시간. 김정미 다음을 찾아라 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김정미 골키퍼가 언제까지나 활약을 해줄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나이가 있고 예. 이제는 좀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 시점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김정미의 뒤를 책임져줄 선수가 누구냐 해서 저희가 캐스터들끼리 이번 시즌 WK리그에서의 활약을 토대로 한 명씩 좀 픽을 정해봤습니다. 정말 쟁쟁한 골키퍼들이 많은데 일단 류치영 캐스터부터 어느 선수가 가장 눈에 띄시는지 픽을 해주시죠. 저는 이번 시즌 가장 눈에 띄는 골키퍼는 개인적으로 김경희 골키퍼입니다. 김경희 선수. 차세대 김정미 이게 토픽인 만큼 네. 저희가 또 차세대 키퍼들을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 차세대 중에서도 현재 WK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중에는 가장 어린 편에 속합니다. 네. 사실 최예슬, 류지숙 키퍼가 지금 세컨 서드로서 거의 약점이 받은 상황인데 맞습니다. 두 선수들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부분은 분명히 김경희 키퍼에게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수원FC 위민이 시즌 극초반에 정말 갈피를 못 잡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쵸. 이 중원에서의 공백 부분에서 좀 박기룡 감독의 고민도 깊었다 보니까 초반에 중원에서 흔들리면서
대량 실점을 할 위기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수원을 지켜줬던 키퍼가 바로 김경희 골키퍼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경희 선수가 2003년생에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어린 선수고 이번 시즌 초반 활약이 정말 눈부셨는데요. 사실 작년에는 국가대표에도 발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경희 선수가 2003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실업 3년 차예요. 그렇죠. 김경희 선수의 미래는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최근 경기들에선 그래도 전하늘 선수도 좀 번갈아 나오더라고요. 네, 확실히 두 골키퍼의 장점이 다르다 보니까 네. 네, 전하늘 골키퍼는 조금 더 공중볼에 강하고 네. 김경희 키퍼는 슈퍼 세이브에 더 특화된 키퍼다 보니까 아하. 아마 박기룡 감독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희 골키퍼 좋습니다. 류치영 캐스터의 픽이었고요. 이어서 조원석 캐스터는 어떤 선수죠? 저는 김민정 골키퍼. 오. 인천 현대제철의 김민정. 말 그대로 김정미 다음을 찾아라입니다. 또 네. 인천 현대제철에서 김정미 다음을 적극이다. 네. 이렇게. 네. 올해만 보면 김정미 선수보다 김민정 골키퍼가 좀 잘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인천 현대제철에서. 네. 현재까지 5경기 나왔고요. 네. 2개의 실점, 3개의 클린시트. 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상당히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김정미 다음은 김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방 능력도 좋고 인천 현대제철이 현재 최소 실점이잖아요. 네. 김민정 골키퍼가 한몫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인천 세종 경기 그 지난주에 저희가 리뷰했던 그 경기 봤는데 제가 네. 김소희 선수 말씀하신 그 킥을 찾아봤거든요. 네. 그때 선방 정말 눈부시게 잘 막았더라고요. 아, 김민정 그렇죠. 선수가. 네. 김민정 선수가 잘 막았더라고요. 아,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김민정 선수도 그래서 충분히 좀 가능성 있는 픽이 될 것 같고 성서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오는 걸 못 봐가지고 성서서. 올해 좀 제일 보고 싶은 게 성서의 서라벌이 나오는 게 제일 아, 처음이에요. 언제 나오지 하고 있어요. 계속. 이 적통을 네, 만약에 이어가서. 계승을 한다면 네. 김종미 김민정? 김민정 다음 성서서인데 인천 현대제철의 서드 키퍼인데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소개해드리면 이름이 성서울 설아벌입니다. 네. 올해가 실업 2년차. 그렇죠. 성서석 골키퍼는 여담으로 이 아챔 결승에서는 이제 이니셜을 영어로 마킹을 하잖아요. 예. 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영어로 마킹. 다른 선수들은 참고로 힌트 드리면은 성을 풀로 그렇죠. 쓰고 네. 뒤에 두 글자는 이니셜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SH 막 이런 식으로. 원래 그렇죠. YM. 성서석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반대로 썼나요? 성은 그대로 쓰고 네. SSB 이렇게 쓰더라고요. SSB. 서울 설아벌. 네, 그렇죠. 그렇죠. 서울 서라벌. 좋은데요? 좋은데요? 네, 성 SSB. SSB. 재밌었습니다. 약간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요. SSB급 아. 이런 무기 아. 이런 느낌도 나고. 굉장히 강력한 아니고. 네, 그러니까요. SSB 성인물 느낌 나고. 네네. 상당히 강력한 이름입니다. 네, 성선수와 이야기 잠깐 또 쓸데없는 네. 얘기 해봤고요. 예. 마지막 제 픽은요. 저는 유지수 골키퍼. 너무 잘하죠. 네. 아. 조금은 약간 좀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 픽이긴 한데 저는 유지수 골키퍼가 리그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사실 월드컵 따라갔는데 그때 부상을 당했었어요. 유지수 네. 선수가.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던 유지수인데 작년에 부상이 났던 시간을 뒤로 하고 올해는 부상 없이 또 좋은 활약 계속 보여주고 있고 강혜림 골키퍼랑 출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는데 류지수가 못해서 강혜림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라기보다는 세컨 키퍼에게 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유영실 감독이 그렇게 번갈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최예슬과 함께 콜린벨의 부름도 받고 있고 사실 류지수랑 최예슬 선수가 나이도 똑같고 키도 크고 네. 스타일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비교가 많이 되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둘 중에서 더 안정감 있는 건 류지수라고 보긴 하거든요. 오, 네. 경주 팬들 아까 많이 보고 그러니까요.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Sorry. 여기는 예. 경상도 출신도 아니고 저 2주 연속 예측했습니다. 경주 화이팅! 개인적인 예측이니까. 네. 예측을 했기 개인적인 때문에 경주가 생각이니까. 진 거잖아요. 최예슬 골키퍼 화이팅! 네. 아무튼 전 류지수 선수가 다음을 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 게 지금 저희 출연진 중에 없는 우리 최현준 캐스터의 생각은 궁금하시죠? 대신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최현준 캐스터가요. 네. 지난 창경 수원 경기에서 여기 대본에 정확하게 타임라인까지 적혀 있어요. 전반 34분 50초 최현준 캐스터가 백현이 국대감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건 콜린벨 감독 들으라고 한 거겠죠? 그렇죠. 네네. 들었을 것 같은데요. 최현준 캐스터의 의견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4명이서 촬영하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라디오도 안 비고 좋네요. 지금 옆에 있긴 한데 지금 좁아가지고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아마 제가 좌표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작 PD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넣을 것 34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조현주 캐스터 화이팅!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왕기 프리뷰 마지막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이 대표자 회의가 지난 잠깐만 언제였죠? 금요일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금요일날 열려가지고 갔다 왔는데 참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편성을 하는 시간이고요. 대표자 회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편성 외에 여러 가지 좀 대표자들 분들도 오시고 연맹 직원분들도 다 오시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만남의 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시간인데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좀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구급차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학부모님들께서도 네. 이번 대회 구급차가 몇 대 운영이 되느냐, 잘 준비가 되고 있느냐 많이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이 되죠. 확실히 어린애들이다 보니까 더 이제 다치면 크게 다칠 수밖에 없고 네, 그때는 빠른 대처가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의 이 개수에 대한 학부모들의 궁금증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대답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 연맹에서는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계속 답변을 하셨다라고 하고 저도 그래서 대표자회의 진행하면서 매뉴얼이 경기 대회 시작 전까지 준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 구급차가 좀 문제가 됐던 게 저희가 또 아이탑에서 중계를 해드리는 네. K3 리그 경기에서 구급차가 있는데 경기를 속개하기 위해서 구급차를 쓰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구급차 없이 경기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는. 네. 근데 항상 있는데 그걸 쓰냐 안 쓰냐의 문제였는데 여자축구 연맹에서는 주로 구급차를 보내는 판단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네. 그렇죠. 그 부분은 특히나 또 초등부에서 대학부까지 어린 친구들의 경기다 보니까 더욱더 확실하게 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연맹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가 있었던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이번에 대회가 합천에서 열리는데요. 대표자 회의를 합천에서 했어요. 원래는 협회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래 작년부터 예. 그랬어요. 작년에 어디 갔다 저 오셨죠? 울산 다녔어요. 수계. 네, 수계 울산 대표자회의. 축에 네. 저는 합천 여왕기. 네. 저는 올해 서울에서 했습니다. 이게 배정권자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이탑 21 스포츠 캐스터 배정을 짭니다. 그래서 후배들은 예. 서울인 거 알고. 울산 보내고 네. 합천 보내고 본인은 광화문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다 당일치기로 다녔어요. 맞아요. 울산 울산도 당일치기. 당일치기, 합천도 당일치기, 서울도 저도 예, 당일치기. 광화문 당일치기로 네. 지하철 잘 환승해서 갔다 왔습니다. 부럽네요. 어이가 없네요. 네. 아무튼 뭐 이 정도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 리액션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다음에는 카메라 한 대 더 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카메라를 지금 2대가 가거든요. 그렇죠. 2대가 가서 한 대는 이제 프로젝터 화면을 잡고 조편성 되는 거 실시간으로 네. 보여드리고 한 대는 이제 캐스터들 화면을 잡아요. 그래서 대표자분들 잡을 카메라가 없는데 대표자분들 리액션 잡을 카메라도 가져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좋은 것 같아요. 저도요. 뽑힐 네. 때마다 그 표정, 음. 미세한 표정 변화 있잖아요. 아니면 미세하지 않고 그냥 큰 표정 변화도 있어요. 진짜로. 네, 처음에는 숨기려고 네. 숨기다가 나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아, 있더라고요. 네. 그 입꼬리 씩 올라가고 좌절하고. 네. 자잘하고 그냥 사실, 엎드리고 예. 엎드리고. 진행자들은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좀 공유를 해드리면 더 재밌을 텐데 네, 다음에는 또 어떻게 준비가 될지 한번 그것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조편성을 본격적으로 살펴봐야죠. 우선 초등부 조편성입니다. 1조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서울 WFC 상대쪽 광양중앙초고요. 2조에 참샘초 안성FC U12 남강초고요. 3조에 명서초 상인초 강릉 U12, 4조에 우이초 서부초 남산초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강팀들이 나눠져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히 원래 이제 1강, 2강이라고 뽑히는 남강초등학교와 상대초가 나눠져 있었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근데 1조에 상대초등학교와 광양중앙초등학교가 붙어 있습니다. 네네. 광양중앙초등학교도 이제 강팀이라고 불리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잘 분배는 되어 있지만 그나마 1조가 가장 좀 음. 빡세지 않을까 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초등부 경기들이 물론 결과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워낙 또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지도자분들께서도 초등부에서는 결과보다는 어떤 내용, 개인적인 기술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초등부에서는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각 팀들마다 지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경우들이 있죠. 맞아요. 네네. 좀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또 기본기적인 부분에 더 강조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접근하는 지도자들 그런 팀들도 있고 또 말 그대로 우승을 노리면서 네. 확실하게 또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기 위해서 다소 혹독하게 또 가르치는 그런 팀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팀들마다의 특성들을 잘 살펴보면서 경기를 함께 하시면 조금 더 흐뭇하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 경기를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아이탑 21 스포츠에서 이 현장음으로 거의 모든 소리가 다 들어오거든요. 감독님들이 하시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예. 캐스터 멘트에 거의 더블링처럼 치고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저희보다 목소리 클 때가 클 때도 많아요. 있어요. 그럼요. 예. 이기의식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크게 내요. 아, 그런가요? 지지 않으려고. 네네. 목청 좋으신 감독님들 몇 분 계시죠? 그럼요. 네. 이따 고등부 얘기할 때 고등부에 많이 좀- 나올 좋습니다. 네. 아무튼 초등부는 조편석 이렇게 각 조에 3팀씩 그래서 토너먼트 무대를 거의 절반 이상의 팀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이 될 것 같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중등부 가장 많은 팀들이 참가했는데요. 4조에서 팀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1조에 진주여중, 가정여중, 상원중, 한반여중 2조에 설봉중, 광영중, 예성여중, 단월중 3조에 험멜 WFC, 여기 3조 어렵습니다. 예. 발음이 어렵습니다. PSC WFC, 강릉 FC U15, 제주서중 오. 그리고 4조에 포항항도중, 현대정원중, 강경여중까지입니다. 죽음의 조가 어디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2조요. 2조. 왜냐면 설봉중학교, 광영중학교, 예성여중, 단월중학교. 네. 솔직히 말하면 어느 팀이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팀 다 굉장히 또 강력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중에서 굳이 또 한두 팀 정도를 꼽아주신다면 여기서도 또 예측을 하는 예측. 거예요. 네, 암살 시도입니다. 이거. 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 4개의 팀 모두 다 응원합니다. 제가 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네. 아마도 운명 공동체가 이 경기도 두 팀에서 나오지 않을까. 떨어지든 다음 오. 토너먼트로 진출하든 설봉과 단월은 하나다.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이게 마지막에 제가 단월중이었는지 설봉중이었는지 두 팀 중에 한 팀이 후반부에 추첨을 해서 세 네. 자리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이제 경기도 더비가 성사가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현장 반응이 좀 어느 정도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 두 팀이 과연 둘 중에 어디가 맞대결에서 이길지도 궁금하고 류치홍 캐스터 말씀대로 운명을 같이 할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조는 또 클럽 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정말 재밌는 경우인데 클럽 팀이 3개가 나왔거든요. 네, 세 팀 다 3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특히 그러네요. 험멜 WFC랑 세종 PSC WFC 네. 사실 이 두 팀이 약간 인연이 좀 있는 팀이에요. 네네. 작년까지는 이제 서울 WFC와 그리고 세종 노원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을 썼던 팀이고요. 근데 이제 서울 험멜 WFC잖아요. 그렇죠. 서울 네. WFC였는데 노원에 있는 선수들이 험멜로 다 왔었고요. 예. 네네네. 서울에 있는 선수들은 다 세종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이 원래 서울의 자리는 노원이 차지하고 그리고 세종으로 간 이제 서울 WFC의 선수들이거든요. 노원에서 험멜로 그다음에 서울 WFC에서 세종으로. 네, 감독은 근데 또 크로스가 됐어요. 그러네요. 약간 오. 특이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팔로우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는 거거든요. 저 열심히 중계 때 조사해가지고. 거의 여쭙게 나무 읽기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근데 세종이 성적이 좋았어요. 세종이 성적이 좋았나요, 초대? 네네. 오, 중계대회, 중계대회에서 토너먼트 진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회도 이 세 팀 중에서 한두 팀 정도는 토너먼트 라운드에 가겠는데 네. 과연 어디가 될지도 궁금하고 제주 서중도 지난 대회는 작년이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주 서중 친구들 아무래도 제주도라는 음. 이 특별함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확실하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주 서중이 다른 중학교들에 비해서 조금 이 대회 출전하는 빈도는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접근성 문제 때문에.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나와주는 제주 서중 선수들이 이렇게 확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번 여왕기 역시 제주서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승리를 하면서 내친 김에 8강 진출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4조도 꽤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현대청원중이랑 강경요중이 지금 거의 우승권 전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한 조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작년이 아니죠. 춘계 때. 네네. 청원중학교랑 강경여중이 4강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그 4강에서 서로 맞붙었죠. 그렇죠. 그때 청원중학교가 이제 승리를 거뒀었는데 양 팀 다 4강의 전력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항도중학교도 이제 토너먼트를 갈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4조가 3개의 팀밖에 없지만 정말 이 피 튀기는 싸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중등부 대회는 또 이번 대회가 좀 특히나 중요한 게 저희가 또 준비해온 자료가 있죠. 한번 꺼내주시겠어요? 네, 나이키 프리미어컵 대회 참가권이 걸려있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이 2009년 이후 출생자들이 나설 수 있는 이 대회에 우리나라 대표를 선발하는 이 출전권이 걸려있어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자, 일단은 저희 이제 여왕기 대회 참가팀 중에서 우승팀 네. 6명이 이제 나이키 프리미엄컵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뽑히는 거고요. 준우승팀 4명 그리고 4강팀 각각 3명씩 이렇게 뽑힙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나이키 프리미엄컵에 10개국 정도가 출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직접 이 대표자회에 가서 들은 바로는 멕시코, 브라질,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또 호주가 나온다고 했는지 안 나온다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든 이 전 세계의 여자 축구 강국들이 다 나오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 출전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경험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항공료랑 이제 숙박비 제공인가요? 그리고 유니폼도 제공을 해줘요. 제공해줘요. 오. 나이키에서 제공해 주는 네. 거죠. 네, 저도 가고 싶어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근데 나이도 안 되고요. 성별도 안 키도 안 되고요. 되나요? 키는 제한 없을 텐데 시장은 없죠. 나이, 성별, 축구 실력 다 안 됩니다. 지금. 네. 아쉽네요. 아쉽네요.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U28 대회 뭐 이런 거 열어주시면 저희가 캐스터배. 저희 이제 시니어 대회로 네, 아이탑 때 한번 아이탑 좋습니다. 미국에서 하시죠. 이상한 소리 네.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고등부인데요. 고등부는 조원석 캐스터가 한번 조편성 소개해 주시죠. 자, 일단은 고등부는 1조에는 울산 현대고등학교, 충북 예성여고, 경기 오산정보고등학교가 배정이 됐고요. 2조에는 부산 동명공고, 그리고 서울 동산고등학교, 충남 인터넷고등학교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조에는 강원 화천 정산고등학교, 전남 광양여고, 대구 동부고등학교, 4조에는 경남 로봇고등학교, 경북 포항여정고, 대전 한빛고등학교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조 배정을 보니까 약간 그래도 밸런스 있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강팀들이 좀 안 만나죠. 광양여고, 포항여정고, 예성여고가 다 갈라졌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1조에 울산 현대고등학교와 예성여고가 붙어있죠. 네, 네. 맞습니다. 최근 대회들에서 성적으로 봤을 때 고등부 이 네 팀이 가장 좀 주목을 할 만한 팀들이죠. 예, 아무래도 이 네 팀이 가장 주목을 받을만 하겠고 네. 사실 지난 춘계대회 때도 그랬는데 충북 예성 여중고가 어. 약간 조별 예선에서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이번 조편성 그리고 또 토너먼트에서는 예성여고가 얼마나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고와 오산정보고랑 같은 조. 정말 쉽지 않은 조에 편성이 된 예성여고고요. 4조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로봇고, 포항여정고, 한빛고도 빡센데요. 그렇죠. 로봇고등학교와 한빛고 솔직히 말하면 두 팀이 춘계에 맞붙었거든요. 같은 네. 조였어요, 심지어. 그렇군요. 그때 0대 0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팀은 전력상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로봇고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U17 대회에 갔다 온 0대 0이 선수들이 아니네요. 있거든요. 네. 2대 0으로 로봇고등학교가 이겼습니다.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또 열심히 옆에다가 지금 중계대회 결과를 꺼내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원석 캐스터의 노력은 일단 네. 박수를 또 보내드립니다. 2대 0의 로봇고의 승리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고등학교가 조 2위로 진출을 했었네요. 네. 그럼 한빛고는 로봇고를 상대로 리벤지 매치를 또 음. 가져봐야 되겠고 네. 로봇고는 이 서민정과 백지은 두 명의 U17 아시안컵 스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광양여고 추천 관련해서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이 화천정산고 코치님께서 와서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 3주에 처음 들어갔어요. 텅 비어있는 3주에 혼자 들어갔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4주에 포항여정고가 추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 포항여정고를 일단 피했죠.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안도의 한숨인지 그냥 한숨인지 한숨을 쉬시면서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박지영 캐스터가 저랑 같이 그 대표자회의 진행을 했는데 박지영 캐스터가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러고 나서 광양여고가 아이고. 추첨을 했는데 화천정선고가 있는 3조로 들어옵니다. 그때 코치님께서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재밌었던 게 마지막까지 추첨을 안 했던 팀 중에 하나가 현대고였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3조도 한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화천정산, 광양여고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현대고가 뽑을 때 1조랑 3조가 비어 있었거든요. 현대고가 딱 뽑았을 때 그 화천정산고 코치님께서는 거의 뭐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도가 받아들여졌는지 기도가 통했네요. 네, 통했는지 네. 현대고는 일단 1조로 네. 갔습니다. 하마터면 광양 현대를 조별 예선부터 만날 뻔했으니까 맞아요. 네. 코치님도 아마 절박하셨을 거예요. 이런 거 인터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중계 때 광양 현대를 조별해서 만난 팀이 있습니다. 예성여고예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때. 야 이게 말이 되나요? 네. 광양현대 예성이 한 그러니까요. 조. 예. 죽음의 조는 진짜 죽음의 조였죠 그때는. 그러네요. 이번엔 다행히 뭐 그 정도의 네. 무지막지한 죽음의 조는 없네요. 다행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등부 뭐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U17 스타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렇죠. 부서가 이 고등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학부 6팀 나옵니다. 네, 제가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또 이 짬순으로 배려를 해주신 건가요? 뭐 어느 정도. 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조에 고려대, 동원대, 울산과학대가 위치해 있고요. 2조에는 위덕대, 대경대 그리고 대덕대까지 말씀하신 대로 총 6개의 조로 분리가 돼서 나오는데 확실히 이번 여왕기 조추첨이 어느 정도 엄청난 죽음의 조가 있다기보다는 적당하게 우승권 팀들이 분산됐다는 느낌이 대학부에서도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1조에 고려대, 울과대, 2조에 위덕대, 대덕대 정도를 우승 후보라고 좀 뽑을 수가 있겠는데 네. 분산이 일단 됐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위덕대가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렇죠. 위덕대학교가 울산과학대학교를 상대로 2대2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위덕대가 작년부터 꾸준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우승을 거의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위덕대학교의 전유경, 배예빈, 뭐 국가대표 김진지. 국가대표 자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사실상 거의 뭐 프로팀급이다라고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유진 선수도 위덕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지훈 선수가 작년에 울과대였는데 네. 위덕대 유니폼 입고 뛰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 포항여정고에서 계속 이 배예빈, 전유경, 김신지, 박지아까지 같이 성장한 김지훈 선수가 울과대 가면서 갈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나이 때 또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포항여정고 에이스였던 박수정 선수가 있는 울과대학교도 그렇죠. 그럼요. 네. 울산과학대가 지난 이 위덕대학교와의 충계연맹전에서 2번 만났었거든요. 네네. 조별 예선에서 한 번 만나고 결승에서 한 번 만나고 첫 경기와 마지막 경기가 다 울과대와 위덕대의 경기였는데 이야. 오히려 첫 예선에서는 울산과학대가 큰 스코어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5대3이라는 스코어. 예, 엄청난 난타전이었고 그때 뭐 박수정, 박가현, 천세화까지 이야. 확실히 울산과학대학교의 코어 라인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 또 결승전에서도 위덕대학교 상대로 완전히 대등하게 맞서 싸우면서 울산과학대학교의 이번 여왕기에서의 상승세가 기대가 되고 작년 여왕기 대회에서도 울과대가 우승을 차지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역시 또 여왕기에서의 기분 좋은 그 흐름을 울과대가 이어갈 수 있을지. 참고로 위덕대학교는 지난 여왕기에서 예선 탈락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랬기 때문에 과연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아예 정반대의 상황이 나올지 아무래도 울과대 그리고 위덕대 두 팀들에게 대학부에서는 좀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과대와 위덕대 두 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고려대학교도 무시할 수 없는 여전한 강팀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고려대학교도 우승 후보에 꼽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지난 충계대회에서도 2조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4강에 네. 진출했고 4강에서는 위덕대학교를 만났어요. 고려대학교가 위덕대학교한테 좀 많이 약하거든요. 그렇군요. 작년부터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올해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고려대학교가 4강에서 위덕대가 아니라 다른 팀을 만난다면 뭐 결승에
우승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만만치 고려대학교 않은 네,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 또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학부는 참 팀들 간의 전력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기들이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한 팀이 이겼다가도 다음 맞대결에서 다른 팀이 이기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대학부 경기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팀 수가 좀 적은 게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보통 8팀 정도가 나오게 네. 됐는데 이번에는 6팀이 참가를 하면서 팀 수가 적은 건 확실히 경기가 그만큼 적어지다 보니까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실전 경험을 가장 많이 쌓아야 하는 나이대의 이 대학부 선수들인데 조금 더 많은 대학부 팀들이 함께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왕기 대표자 회의 이야기까지 다 마쳐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주제들은 모두 끝이 났고요. 1주차에 이어서 2주차까지 참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자 축구 소식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5월이어가지고 처음 함께 하셨는데 류치영 캐스터의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일단 첫 소감은 진짜로 촬영을 2시간을 하네요. 네, 맞아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2시간을 촬영하는 게 사실 저희가 보통 축구 한 경기 준비한다고 하면 쉬는 시간까지 합쳐도 2시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중계보다 유튜브 촬영을 더 길게 하는 이제는 우리 김재현 캐스터를 유튜버 김재현 씨라고 그냥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본업이 바뀐 것 같아서. 아닙니다. 그래서 전 돈 주는 곳은 아이탑 20이 있는데 유튜브에 한 80 정도 하면 아이탑에선 100 씁니다. 네. 어쨌든 예. 어쨌든 이렇게 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발악을 했죠. 네. 네. 2시간 촬영했는데 너무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몰랐고요. 또 저 역시 여자축구 팬으로서 짜장새우라는 이 채널이 정말 소중한 채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도움 크게 보태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저도 6월 내로 유튜브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러려고 좋습니다. 개설하시고 와서 계속 홍보해 주세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여자축구 팬분들도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파도 타고 들어가서 많은 또 구독과 사랑 보내주실 것 같고요. 파도 타기 오랜만에 듣는. 네, 파도 타기. 일촌 파도 타기 좀 파도 해주세요. 타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좀 옛날인가요? 저 싸이월드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네. 그렇네요. 또 인스타 느낌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조원석 캐스터도 2번째 함께 했는데요. 역시 오늘도 잘해주셨어요. 저는 근데 이제 1호도 찍고 2호도 찍었잖아요. 네. 저 둘 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 어느 순간 3시가 가까이 그니까요, 지금 큰일 말이 안 났어요. 돼요. 짜장 PD한테 40분 안 넘기기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끝날 것 같은데요. 진짜 또 찡찡댈 거 생각하면은 벌써 앞에 까마득합니다 지금. 네. 저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했고요. 저 계속 하고 싶네요. 그런가요? 오. 네, 좋습니다. 3호, 4호에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그리고, 어필.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승급전 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승급전이요? 네, 승급전. 이게 랭킹 포인트를 쌓아서 짜장 6호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언제든지 짜장 2호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오. 이 승강제를 좀 도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포인트를 좋습니다. 어떻게 쌓는 거죠? 제가 한번 방안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승부 예측. 저는 빼고요. 네. 저는 빼고요. 프로와 이 세미 프로 사이의 그 간격은 유지를 하고. 네. 통합한다 했잖아요. 그러네. 맞네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 오늘 이렇게 해서 여축 매거진 2호 방송 모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저희 혹시 1호 방송 보셨나요? 맞습니다. 네. 그럼 클로징도 알고 계실 테니까. 네. 한 번 더 알려주시죠. 그러면 둘, 셋 하면 박자 맞춰서 슈.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네요. 네, 오른쪽에서는 오른손, 왼쪽에서는 왼손으로 계속 이렇게 늘 하죠. 이렇게 하시면 요렇게 요거 맞죠? 예. 우수 경례 해주시면 됩니다. 좌수 경례 해주시고요. 저는 양수 경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슈! 죄송해요. 둘 사람이요. 미안. 둘, 셋. 좀 빨리 끝내야 된다는 생각에. 둘, 셋 어렸어. 쉽죠. 네, 이거 저는 어려워요. 네, 슈림프 1호로서의 입지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인사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슈바! 이거 아니에요. 마무리 클로징이 지금 이렇게 버벅할 수가 없어. 오케이. 바로 컴퓨터- 슈바를 박아버리네요. 저 풀 영상 다 봤는데 네. 마무리를 안 봤어요. 마무리를 안 제가. 보셨나요? 마무리를 안 네. 봤어요. 거기 시청률 이게 하락하긴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계속 아, 뒤에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마 이번 회차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다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슈바!